네, 그 연합전공지능형통신 설명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학생분들 궁금해 할 만한 내용들 여러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한번 보시고 또 뒤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연합전공지능형통신 프로그램 저희 이제 학부 프로그램이고요.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전기정보공학부가 주간 학부로 되어 있고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네트워크사업부, 삼성리서치 결국은 통신과 관련된 삼성전자 내 모든 사업부가 어떻게 보면 합심해서 이제 좋은 학생들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서울대학교와 같이 개설을 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안에 여러 이제 참여하고 계신 교수님들이 계신데요. 본과대학 안에서는 컴퓨터공학부, 기계공학부, 산업공학부, 그리고 물리천문학부, 자연과학대학에서 참여해주고 계시고, 뭐 언어학과, 행정학과,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이렇게 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 그 통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통신의 중요성이 점점 더 그 강조되는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느끼고 계시겠지만 모든 그 컴퓨팅이라든가 모든 지능들이 이제 연결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어, 통신, 네트워킹, 컴퓨팅, 그리고 AI, MR 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첨단 산업 경쟁력, 안보, 지속 가능 발전, 이라고 하는 유엔의 SDG의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6G 시스템을 포함하는 이제 미래 커넥티비티 기술 및 정책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저희 프로그램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선발 정원은 다 아시다시피 25명인데 그 현재 들어온 학생들도 있고 해서 이번 학기에는 대략 한 7명 정도를 선발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삼성전자 장학생이 15명 정도 선발이 되게 됩니다. 그 지원 자격은 33학점 취득을 한 학부생들 중에서 2.7 이상의 학점을 가진 학생 그리고 주간학부 제외 학사과정 3학기 이상을 한 학생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좀 그 일정은 다들 그 포스터에서도 확인하셨을 것 같고요. 네, 지원 자격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영어 관련된 부분이 있고 병역 미필자의 경우 입사 전까지 병역 피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장학생 같은 경우에 CIM 부문, 아까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사업부, 삼성 리서치 무선 사업부에 대한 입사를 보장을 하고 원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서 석사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록금에 대한 전액 지원이 가능하고 보시다시피 그 산학장학생이 아까 25명 중에 15명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선발될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국내 외에서 열리는 학술대회라던가 전시회 등에 같이 교수님들과 참여하는 기회를 가지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경우에 삼성전자 현장 실습,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운영진으로는 여기 계신 그 주임 교수 신병효 교수님이 계시고요. 그 시그널 프로세싱 그리고 6G 통신 시스템의 그 피지컬 레이어 설계 관련 부분에서 굉장히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최한 교수님이 부주임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다중 안테나 통신, 분산 협력 통신, 통신 보안 이런 부분에서 아주 저명한 연구 결과들을 많이 내고 계시고 현재 IEEE 펠로우로 계십니다. 그리고 간사는 저는 주로 네트워크 및 컴퓨팅 융합 관련된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지능형 통신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를 아주 간단하게 오버뷰를 해서 말씀드리면 요즘에 다들 학생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신 AI, ML이라는 기술과 통신 네트워크가 어떻게 보면 연합이 된 기술을 추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AI, ML for Communication Networking을 할 수도 있고 Communications Networking for AI, ML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결국은 다 합쳐서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시스템은 이런 AI 기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킹 기술 이 안에 들어있는 하드웨어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그리고 통신과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전략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들 알고 계시는 6G, 5G,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엣지 컴퓨팅,
XR, AR, VR, 그다음에 저궤도 인공위성, 모바일,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얼 IoT 시스템, 그리고 모바일 시큐리티 이런 부분들을 모두 커버하는 이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현재로서는 컴퓨팅 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차후에는 이것들이 연동이 된 하나의 외장 컴퓨팅 인터페이스 같은 기술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통신을 그냥 데이터를 전달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단말의 데이터를 외부로 내보내고 그것에 대한 어떤 연산 결과를 되돌려 받는 것까지가 하나의 어떤 통신의 큰 그 분류 체계 안에 들어오게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용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Hyper Connected Intelligence 또는 Hyper Connectivity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통신 서비스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차세대 통신 기반 서비스들이 대거 출현하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합쳐서 이제 하나의 하이퍼 커넥티드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인데 그게 모바일이라던가 아니면 차량 같은 임의의 단말에서 외부에 있는 거의 무한대의 인텔리전스를 끌어다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 저희 차세대 지능형 통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이렇게 하이퍼 커넥티드 인텔리전스를 끌어다 쓰는 걸 저희가 상상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그 통신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대안 기술들이 예를 들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런 차량 안에 그 AI 기반의 어떤 반도체, 뭐 뉴로모픽 반도체라든가 이런 그 에어리얼 비클 안에도 여러 가지 컴퓨팅 센터 같은 것들을 소규모로 만들어서 넣거나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통신이 중요하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모든 반도체들의 전력 소모량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가지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그 RTX 3090이라고 하는 그래픽 카드가 현재 최고 좋은 그래픽 카드인데 그게 350W 정도를 소모하거든요. CPU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데 RTS 4090 그러니까 다음 세대 그 그래픽 카드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650W를 지금 소모하는 걸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거의 전력을 엄청나게 집어넣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런 모바일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발열이라던가 그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의 제약, 에너지의 제약으로 인해서 전력을 그렇게 무한대로 끌어올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전력 하에서 이런 하이퍼 커넥티드 인텔리전스를 발휘하도록 통신을 통해서 이 외부 연산을 이용하도록 해주는 것이 이런 제너럴한 그 플랫폼들이 똑똑해지게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하나의 그래프인데요. 전력 소모가 늘어나면 성능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어진 전력 소모 안에서 성능을 끌어올리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렵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무어의 법칙의 성능 향상은 전력 소모를 동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반도체의 발전도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반도체의 발전만으로 해결 안 되는 영역을 저희 5G 이후의 그 통신 시스템들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 그냥 영상 클립 보시면 이게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의 그 미래라고 할 수 있는 형태인데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들은 좀 너무 어렸을 때 나와서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영화에 지금 보는 것처럼 자율주행하고 있는 차량이 한두 대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차량이 동시에 주행을 하는 것을 다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돼야 이제 이 도로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량들의 간격 그리고 차량들이 이동하는 속도 이런 걸 보면 지금 우리가 그 테슬라에서 보고 있는 뭐 컴퓨터 비전 기반의 주변을 센싱하고 그걸 이제 연산을 해서 어디로 이제 갈지 말지 브레이크를 밟을지 악셀을 밟을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시스템은 굉장히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예 통신 시스템으로 이것들을 전부 다 묶어서 너는 어느 좌표로 가고 너는 어느 좌표로 가라 이렇게 이제 코디네이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과연 컴퓨터 비전의 문제냐 아니면 하이퍼 커넥티드 인텔리전스 문제냐 이렇게 물어보면 현 시점에서는 전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조금 더 미래를 들여다보면 후자에 가까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차량들이 인텔리전스를 구동시키도록 하는 거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외부에 있는 연산장치에 연결을 하고 그 연산장치들이 각각의 차량들을 어떻게 코디네이션 하는가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이 셀프 드라이빙의 종착역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그게 이제 이 지능형 통신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미래에 다루게 될 그런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전트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잘 하려고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빠르고 많은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데 이걸 이제 3G, 4G, 5G를 통해서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오토바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달을 하는데 굉장히 빠르지만 전달할 수 있는 부피가 작고 트럭은 부피는 큰데 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고 이런 이제 트레이드 오프들이 존재하는데 저희가 어떤 하이퍼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통신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전달하는 데이터의 양, throughput도 굉장히 크고 전달하는 데 걸리는 지연도 굉장히 짧고 하는 어떤 이상적인 시스템을 만들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하이퍼 커넥티드 인텔리전스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트레이드 오프를 뚫게 되는 것인데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통신 기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테나를 더 많이 쓴다거나 그 주파수에서 높은 주파수로 이행을 해서 더 많은 밴드위스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기지국을 더 촘촘하게 설치한다거나 하는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혁신하는 것으로 얻게 되는 이득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6G 또 더 나아가 뭐 7G에서 저희가 갖추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비전들을 실현하는데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throughput, energy efficiency, latency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통신 기술들을 기반으로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5G에서도 했고 여기 큰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6G에서도 칠각형이네요.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걸 할 때 그 지능형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아주 간단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throughput을 끌어올리면 레이턴시에서 손해를 보고 뭐 에너지 에피션시에서 손해를 보고 이런 어떤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 이유가 이 안에 들어있는 확률적인 문제를 풀 때 확률 쪽에서 하나에 대한 확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쪽의 지표에 대한 확률을 좀 어느 정도 손해봐야 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AI, ML이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상당 부분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에서 저희가 주로 다루고 있는 무선 통신 채널이라고 하는 게 블랙박스로 되어 있고 이 안에 이제 존재하는 어떤 uncertainty가 있어서 그걸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전속률을 잡거나 지연을 설계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데 이 uncertainty를 prediction 기반으로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면 그런 트렌드에 대한 뭐 time series prediction이라던가 아니면은 guarantee의 그 confidence 레벨에 대한 prediction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uncertainty를 크게 줄일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건 이제 전통적인 그 프레딕터로는 한계가 있었지만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데이터 드리븐 AI, ML 프레딕터로는 그 정확도를 크게 끌어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latency, throughput, energy efficiency 같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었던 것들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게 되고 그게 사용자가 느끼는 체감 성능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대로 AI 기술과 그 통신 기술을 잘 연동을 하면 저희가 목표로 하는 그런 하이퍼 커넥티드 인텔리전스에 아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것들을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자율주행이라던가 아니면 게임을 스트리밍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컴퓨팅 자체를 스트림 기반으로 바꿔서 모든 단말은 그냥 단말일 뿐이고 모든 연산은
그런 클라우드나 엣지 컴퓨팅 센터에서 돌아가게 하는 새로운 컴퓨팅 아키텍처를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을 이런 인텔리전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연합전공진흥통신을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 수업들을 들으셔야 될 텐데 그 중에서 기초 교과 과목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에서 좀 더 심화된 과목들을 추가적으로 들으시면 되는 것이고 4학년 때는 이제 다른 분야에서 열리는 뭐 자동차 공학이라든가 인터넷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전기정보공학부에서 열리는 주요 과목들과 함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 교과목 목록은 기본적으로 전공 필수에서 복수 전공, 부전공과 다르게 전공 필수 안에서는 확률 변수 및 확률 과정의 기초 그리고 신호 및 시스템 이 두 과목을 꼭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공 선택 필수 안에서는 영역 1, 2, 3, 6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선택을 택 1, 택 1, 택 1, 택 2 이런 식으로 하셔서 총 15학점 이상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공 선택 인정에서는 여기 지금 있는 전자기학, 신호처리, 로봇공학, 인터넷 보안, 통신 시스템, 자료 구조 이런 그 여러 트리 안에서 원하는 과목을 이제 최소 한 과목씩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 조합을 해서 들으심으로써 18학점 이상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6 플러스 15 플러스 18 해서 총 39학점 이상을 이수하시고 졸업 논문을 제출하시면 연합전공진흥형 통신에 대한 졸업이 인정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연합전공진흥형 통신을 하고 나서 도대체 어떤 분야로 내가 진로를 잡을 수 있는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리를 간략하게 다시 그 정리해서 보면 컴퓨팅에 대한 스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통신 자체에 대한 스토리가 있고 AI, ML 티어리에 대한 스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와 관련된 스토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회사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컴퓨팅과 이런 반도체, 통신 반도체와 관련된 영역 안에 뭐 시스코, 멜라녹스, 베어풋, 뭐 인텔,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존재하고 이쪽 컴퓨팅과 AI, ML 티어리 안에는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뭐 메타죠 지금 아마존, 그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통신 반도체와 AI, ML 그 티어리 쪽에는 퀄컴, 브로드컴, 삼성, 애플 같은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그 연구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런 회사들에 도전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당연히 통신 서비스 회사, SK텔레콤, KT, LG텔레콤 같은 회사가 그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통신 기반 자율주행 같은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현대, 기아자동차 그리고 이제 국가 연구소들인 애트리, 캐티, ADD 같은 곳에서도 그 지능형 통신을 전공한 학생들을 많이 원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저희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삼성전자와 연결고리가 가장 높은 상황이고요. 예, 지금까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주임 교수님께서도 답변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자유롭게 질문하면 될 것 같아요. 저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저 그 선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선발 기준이 뭔가 정형화되게 공개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명 교수님. 예, 뭐 자기 소개서 잘 쓰고 그다음에 자기가 들은 우리가 따로 개인적으로 인터뷰하지는 않고 그다음에 본인 그 성적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물론 성적이 좋으면 좋겠지만 제일 기본적인 뭐 수학 능력 같은 거, 기본적인 수학 같은 걸 들었나. 아주 뭐 우리 고급적인 것까지는 뭐 필요 없어도 그래도 제일 출발 정도의 수준은 되나 그런 것 정도 확인하고 뭐 아주 특별한 건 없어요.
일단은 문을 두드리는 사람한테 이제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 음.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말고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도전 안 하면 확실히 안 되는 건 맞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조군은 무슨 과죠? 아, 조이제군. 저 지금 기계공학부 다니고 있습니다. 어, 기계공학부. 그래서 기계하고 또 뭐 네. AI나 통신하고 연결고리가 많으니까 본인이 관심 있으면 한번 충분히 도전해 보고 사실은 뭐 교수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 그 나이 때 이렇게 다양하게 해보면 또 인생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혹시라도 관심 있으면 머뭇머뭇거려 멈칫할 필요는 없다. 좀 하다가 이제 아니면 뭐 저기 여기 연합전공 수료 안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리스크도 많지 않다. 근데 이제 했는데 굉장히 재밌고 야 이거 진짜 내가 이런 거를 왜 몰랐을까 하면 또 여기서 승부를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사실은 뭐 도전해 봐야죠. 도전해야 뭐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합니다. 최한 교수님 뭐 한 말씀 하시죠. 예, 뭐, 김배우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어떤 과목을 들었었는지, 그 다음에 연합전공을 하는 어떤 동기가 뭔지, 그 다음에 이전에 들었던 과목들의 뭐, 성적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고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다른 학생분들? 우리 다 샤이하네. 다른 친구 뭐 편한 질문 뭐 한두 개만 해보죠. 끝내기 전에. 강동원 군, 예, 예. 뭐 아무 얘기나 한번 해보죠. 무슨 과예요, 우리 강군은? 조선해양공학과 다니고 있습니다. 조선해양공학과? 네, 그럼 여기 통신하고 또 통신 과목도 조선해양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관련이 있죠. 또 이런 IT 기술을 잘 알아두면 이 조선해양도 IT하고 접목해서 요즘에 뭐 선박도 다 지능화되고 뭐 이런 이슈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꼭 전공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런 걸 잘 배워서 전공에 접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좋으면 조금 더 딥하게 파볼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자기가 배우면서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저 그러면 좀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네, 해요. 네, 제가 아직 미필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최신 기술을 공부한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군대를 언제 갔다 오는 게 가장 빨리 아, 갔다 오는 군대? 게 나을지 아니면 4학년 되고 가도 될지. 그거 좋은 질문이네. 그 군대를 언제 갔다 오는 게 좋냐? 우리 여기 산업 장학생 물론 뭐 꼭 삼성에 갈 필요는 없는데 혹시라도 삼성에 관심이 있다면 병역 미필자의 경우 입사 전까지 병역 필 뭐 이런 게 있긴 있네요. 네. 근데 뭐 꼭 저기 연합전공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박사과정 가서 병역 특례로 가지 않으려면 1학년 마치거나 2학년 마치고 가는 게 보통 많이 학생들이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병역을 미필한 경우에는 쭉 와서 이제 대학원 와서 박사까지 하고 뭐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지적인데, 좋은 질문인데, 그거 참 동원군 답하기 어렵네, 내가. 뭐 저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한참 공부를 하다가 잠깐 군대를 갔다 오면서 끊기고 다시 현업으로 복귀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한번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쭉 이어서 하는 게 더
머리를 그 연계해가지고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측면도 있죠. 감사합니다. 고현숙은 네, 무슨 과예요? 기계공학부입니다. 현숙은 어떻게 질문 없어? 그 지능형 통신 학생 혜택 대부분이 음. 혹시 산학 장학생을 해야만 누릴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등록금 지원하고 이제 취업을 확정해주고 이런 거는 일단 산학 장학생한테 해당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입사 보장해주고 등록금 전액 지원, 그다음에 뭐 현장 실습 이런 거는 아마 본인이 이제 삼성전자의 산학 장학생으로 등록해야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고, 네, 그다음에 우리 연합전공에서 지금은 딱 계획하고 있지는 않은데 여름방학 같은데 학회 같은 데도 같이 가고, 그다음에 뭐 또 MT 같은 것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한데 네. MT 같은 것도 가고, 그다음에 가끔씩 뭐 피자 같은 것도 같이 먹고, 그다음에 또 뭐 학회 같은 데 있으면 또 그리고 이제 연합전공 학생 중한테 이제 연합전공 과목을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들한테 뭐 좀 소정의 조금이라도 장학금을 지원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엄청난 혜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연합전공 학생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우리 같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프로그램에서 많은 걸 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만 이제 등록금 전액 지원하는 거는 이제 산학 장학생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PPT 앞쪽에 지원 자격에 3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 네, 3학기라고 적혀 있던데, 그 포스터에는 2학기 이수 완료도 가능하다고 써 있던 그러니까 것 이제 같거든요. 3학기째 본인이 지금 3학기 때 있는 네네. 사람은 지원이 가능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인턴십 같은 경우에 삼성 리서치는 그 통신 네트워크 과목을 어느 정도 이수했다고 하면 그 서울대학교 학생들이라고 하면 기회를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장학생을 꼭 시작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 전에도 어느 정도의 백그라운드 널리지가 있다고 하면 인턴십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 정도 더 받고 끝내죠. 우리 박우재군, 네, 안녕하세요. 우재군은 무슨 과예요? 저는 농생대 지역 시스템 공학과 다니고 있습니다. 오케이. 우재군 어떤 궁금한 점이 있어요? 제가 지금 수업을, 음. 여기 연합전공 수료하는 데 필요한 수업들을 몇 개를 듣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듣고 있구나. 네, 연합전공을 들어가고 싶어서 미리 좀 들어놓고 있는데, 훌륭하네. 이게 음. 인정되는 학점이 몇 학점 이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을까요? 미리 들어버리면 나중에 또 다른 걸 들어야 되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런 거 없죠.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수했으면 그거를 연합전공 과목으로 인정을 해주죠. 네, 인정을 안 해줄 이유 없잖아요. 이기환 교수님 그렇지 않아요? 네. 제가 알기로도 예, 인정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연합전공, 본인이 미리 듣는다는 거는 기특한 거지. 예, 그래서 연합전공이 되기 전에, 연합전공 학생이 되기 전에 저런 과목들을 미리 들었으면 그건 나중에 연합전공 학생이 됐어도 인정을 받을 수는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전기정보공학부 전공개설 과목 같은 경우 이 타과 같은 경우가 수강하기가 좀 힘든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 전기공학부 학생들이 좀 많아가지고 수강 신청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오히려 이제 연합전공 학생이 되면 좀 자유롭게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런 과목들을 듣기가 조금 더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걸 요령껏 해서 본인이 듣고 있으면 기특한 거고, 사실은 이제 우리 학부나 뭐 이렇게 연합전공의 정책상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이제 탁과생한테 우선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튕겨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연합전공에 소속이 되면 이런 거 듣는 데 있어서 뭐 구조적인 차별 같은 건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재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정도면 일단 우리 대충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거라 생각하고, 우리 한승주 선생님은 스냅샷 하나 찍어주세요. 네. 자, 그러면 뭐 여기 온 친구들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하면, 뭐 인공지능이나 통신이나 뭐 IT 이런 기술은 이제 미래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고, 뭐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뗄래야 뗄 수 없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한번 도전을 해보면 절대 손해볼 일은 없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삼성 같은 데서 좋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꼭 그 혜택을 안 받아도 또 우리 연합전공 측에서 우리 학생들이 소속감을 느끼면서 재미있게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좀 쉽지 않지만 많이 또 스킨십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사실 여러분을 위한 제도고 우리 여기 교수님들이 얻는 뭐 혜택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일단은 뭐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하여튼 관심을 갖고 나중에 지원하면 또 그때 다시 만나서 얘기하기로 합시다. 오늘 수고 많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네, 들어가세요.